우리는 책을 읽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틈만 나면 매일매일 읽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대체 책을 읽을까요? 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예전에는 독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력서를 적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음악 감상과 독서를 적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독서는 마니아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은 깊이 빠져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독서가 대중적인 활동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게 그저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책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스크롤 넘기면서 SNS만 보고 있어도 버스에서 앉아있는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집에 와서 넷플릭스 켜고 흑백요리사 보고 있으면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고 도파민이 솟구치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 되어버리죠. 그 사이에 책상 앞에 앉아 책을 꺼내 들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편집자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책을 읽을 시간을 내기가 그만큼 어렵고 독서를 대체할 선택지는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업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떨까요? 퇴근하고 극도로 피곤하고 힘든 순간에 넷플릭스, 게임, 술자리 등을 하지 않고 독서를 선택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책을 읽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인구도 줄어들고 책 판매량도 떨어지고 책 읽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게다가 책은 가성비도 떨어져요. 물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책값도 올랐고요. 그렇다고 그만한 만족감이 배가 되었느냐? 좋은 책을 발견할 확률은 아마 10권을 사서 읽었을 때 두세 권이면 많은 편일 거예요. 효율과 가성비의 시대에 여러모로 맞지 않는 게 바로 독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틈만 나면 매일매일 읽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대체 책을 읽을까요? 독서인들에게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출판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편집에 도움이 되려고 읽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안 읽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확실한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업무에 도움이 되려고 책을 읽기에는 그렇게 가성비가 높은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편집자라고 할지라도 마케팅을 배우는 게 업무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책을 완성도를 높이는 직원보다 한 권이라도 더 파는 직원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니까 뭐 읽을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연결은 되지만 앞에 이야기와도 동일하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해요. 오늘 뭘 읽는다고 내일에 내가 글을 좀 더 잘 쓰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독서라는 종목은 너무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읽을까요? 피곤한데 30분만 더 자면 될 걸 굳이 출근 전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책이 나올 때마다 사서 옆에 두고 스스로 과제를 부여하듯이 다그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무엇도 독서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처음엔 독서 말고 할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다시 독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서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독서를 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저는 독서를 합니다. 독서가 지식과 교양을 함양시켜주고 업무에 도움이 되고 글쓰기 실력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거든요. 독서 그 자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그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독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첫째,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책을 읽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치 정리가 되지 않은 엉망인 집처럼 머릿속이 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 끝에 나온 정보들만으로 나의 집이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화, 드라마, SNS 게시물, 영상 등등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만 계속 내 머릿속을 채우다 보면은 내 본연의 기질이나 사고방식, 생각들이 점차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책도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책은 읽어야 하잖아요. 읽는 과정에서 뇌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만들어진 것을 빠르게 나에게 주입하는 방식인데 책은 능동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사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 과정에서 쓰는 내 사고가 내 방식대로 돌리는 나만의 시스템, 그러니까 나의 사고 방식을 강화하게 돼요. 실제로 읽는 뇌가 보는 뇌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지만 제가 뇌 과학자가 아니라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해보자면 단순하게 아무리 좋고 재밌는 영화라도 보고 나면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서 작가가 설계한 라인대로 잘 즐겼다 하는 느낌이라면 책은 내가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을 취하는 사고 과정을 거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지금 필요한 책을 자꾸만 찾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사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타인이 설계한 것을 즐기는가, 나의 설계대로 즐기는가 하는 어떤 비중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는 타인이 설계한 것을 즐기는 게 훨씬 편하고 재밌고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넷플릭스를 켜고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이끌림과 도파민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독서 시간을 매일매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사고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그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고 나에게 필요한 걸 선별해서 업데이트하는 능력 그 자체를 훈련하고 강화하는 것이기에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이 되면 다른 콘텐츠까지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읽어내고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저는 이 능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기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하고 파악할 수 없다면 휩쓸려 다니면서 살아가다가 죽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관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어떤 의미로 인생이 좀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글 자체의 매력 때문이에요. 활자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활자를 읽는 행위라고 봐요. 처음에는 글을 보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독서를 즐기게 되면 잘 쓴 글을 읽는 매력을 알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문장을 향유하는 감각은 다른 어느 것에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특히 엄청난 저자들이 쓴 글을 보면 그 세계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 생각들이 생생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이 느껴지고 그게 단순히 눈앞에 놓인 활자들의 연결로 만들어져서 내 머릿속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 과정 자체를 느낄 때면 그걸 그리고 온전히 감각하고 나면 그만한 가성비는 또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것이 독서의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과장을 보태면 접신을 하듯이 작가의 생각에 아주 밀접하게 읽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이 다른 어느 분야든 작품이든 느낄 수가 없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 나름대로 중독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셋째로는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만큼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의 가벼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생각의 편협함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막 울림이 생기기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이걸 알차게 써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 편하게 살다 가야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 많은 걸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얼마나 이 그릇을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나이도 크게 상관없고요. 누구나 계속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자신의 그릇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의 가장 큰 부분이 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이 커지려면 사고가 커지고 시야가 커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가진 언어의 범위만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를 확장하고 사고방식 그 자체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대로 하던 대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크게 생각하는 걸 지향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독서라고 생각했어요. 독서는 저보다 더 훨씬 그 주제에 깊이 생각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그걸 또 다듬어서 정리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깊이까지 가볼 수가 있고 새로운 언어를 접하면서 내 안에 그 언어의 의미만큼 영역이 확장되는 걸 느끼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그동안 배운 걸로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배우고 확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릇을 키우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나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독서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활자들 속에서 그 행간의 숨은 의미를 읽어내고 메시지를 해독하는 행위 자체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언어를 확장하고 사고를 확장해서 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위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독서의 힘에 기대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읽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미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좋은 책들을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포텐셜이었고요. 새해에도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